쓸모있는 대박 지식 알쓸대질 시간입니다. 최근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건립 재추진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죠. 해운대구 동백유원지와 남구 이기대 공원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 건립 재추진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통과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요. 관광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상당한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과 이 교통 문제? 환경 훼손은 물론 공공자원을 민간 사업자가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좀 야기될까요? 우선 교통 부분 같은 경우는 불을 보듯 교통대란은 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민간 사업자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 케이블카 연간 탑승 인원이 320만 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9,500명 정도 분들이 탑승한다고 보여지는데 평일에도 해운대는 교통이 심각한데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만성 차량 정체 지역인 부산의 대표 관광지 해운대. 관광객이 몰려들면 교통 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환경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송림공원하고 이기대가 지금 뭐 수변공원, 자연녹지, 유원지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상업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 되면 더 많은 어떤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난개발에 대한 환경 훼손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생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망권도 사실 이 조망권은 국민 모두가 좀 누려야 될 조망권인데 이걸 이제 민간업자가 독점한다는 것은 또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요. 예. 케이블카를 딱 설치했을 때의 환경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그 바다에 지주대를 세우기 때문에 네. 그 지주대에 따른 어떤 훼손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착점, 종착점에 그 대규모의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 훼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통 문제 중에서도 주차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주차 면수가 이렇게 2016년도에 이제 민간 사업자 제출한 것보다 300명 정도 늘어서 1,200명 정도가 이제 이기대하고 해운대 쪽에 송림공원 쪽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보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은 그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실질적으로 해운대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주차가 교통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 교통 혼잡에 대한 이 부분은 여전히 좀 해소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지역, 또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게 전라도 여수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다 위 높이 80-90m를 가로지르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부터 돌산도 돌산공원을 잇는데요. 2014년 정도에 이제 건립이 됐고요. 예, 건립이 되기 전에 사실 상당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이쪽 해운대와 마찬가지로 교통 문제, 환경, 안전, 요금 문제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그 여수 그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개장을 2014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장할 당시에도 이제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좀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완전히 해소된 측면은 아닙니다. 그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외곽 지역에 설치할 것을 주장을 했었으나 그 여수시하고 업자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주말 되면 2시간, 3시간 정도 기다려서 케이블카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고 지금 임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외곽 지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케이블카를 이제 타게 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런 주차 문제, 교통 문제가 일어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일단 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는 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을 많이 알리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는 있겠는데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들도 실제 해소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수 시민들이 그 돌산 공원들의 시민들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광객으로 꽉 차다 보니까는 이제는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을 못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자와 관광객이 서로 잘 윈윈할 수 있고 조화로운 어떤 관광과 어떤 자연들의 시민들이 이런 것들이 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쪽 해운대와 이기대의 해상 케이블카가 설립이 되면은 동백섬, 사실 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곳인데 봄이면 붉은 동백꽃이 가득 피는 동백섬은 해운대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죠. 주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인데요.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 지금 여수의 이제 돌산처럼 일반 주민들이 또 드나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 주민, 그리고 시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형성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요. 스위스 체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카와 이 산악 열차를 또 잘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호주의 케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대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케이블카를 설립을 하고 또 잘 운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경적인 측면은 극복한 거 아닌가? 예, 물론 이제 말씀드린 케이블카가 이제 그쪽 금방 말씀하셨던 스위스나 호주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블카가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원래 애초에 그쪽 주민들과 어떤 정책이 마을의 정책들이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케이블카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동사 도중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공사 도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을 즉각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존중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본 원칙을 확고히 세우면서 일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헬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철탑이라든가 철근들을 이동을 시켰는데 헬기하고 그 열대우림 숲이거든요. 열대우림 숲인데 100만 년 된 열대우림 숲인데 헬기하고 열대우림 숲 사이 간격 100m 이상 띄워서 이제 헬기를 이제 헬기가 이제 이동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자재들을 옮기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환경을 존중하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 케이블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정 과정 역시 7년, 9년 되는 일반보다 한 2배, 2~3배 길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사례를 본 것 같은데요. 사실 케이블카를 설립하는데 환경 훼손을 아예 극복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케이블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100%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케이블카 세우게 되면은 지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지주를 세우게 되면 그 지주 세우는 곳이라도 뭐라도 이제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철근도 들어가야 되고 뭐 시멘트나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훼손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해상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는 건 역시 환경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함께 만약에 그 고민을 해서 의논을 해보고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계획 단계에 넣어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씩 어떤 검증받고 확인되는 과정으로 가야 이 사업 역시 환경 훼손을 덜하고 최소화시켜내면서 일이 이렇게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해상 케이블카 건립을 앞두고 다양한 문제들 야기될 수 있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앞서 이제 외국 사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획 단계부터 충분히 조금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와 이기대 부분에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켜내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제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든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눈다면 어느 정도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최대한 소통하는 이런 자세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건립을 앞두고 오늘은 환경과 교통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또 합의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오늘 알쓸 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